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부 3강에서는 24절기와 24방향 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에 보면 분량은 적은 편이고 역학의 범위에서 풍수와 관련이 가장 많은 24방위를 공부하였으므로 풍수와 주역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익히면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부 4강 24절기 본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도표의 이름은 24절기와 지장간 조견표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난 때의 기운을 잘 살펴야 정확한 운명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첫 숨을 쉴 때 들이마신 기운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죠. 태어난 때의 기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해마다의 글자 오행, 24절기와 이에 따른 오행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년마다, 월마다, 일마다, 시마다 가진 기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사주명리에서 새해가 되는 기준이 입춘이라고 했습니다. 양력이나 음력으로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년마다의 기운도 따지므로 언제 해가 바뀌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봄이라는 계절을 중심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겸 최인석 선생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봄은 음력으로 1월, 2월, 3월입니다. 양력으로 따지자면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2월 초중순, 4월 초중순 정도 되겠죠. 지지로는 인월, 묘월, 진월이 되고요. 음력은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설날이나 추석, 제사를 지낼 때만 쓰니까요. 입춘은 양력으로 대략 2월 4일경입니다. 절입시각에 따라 2월 5일이 되기도 하고요. 2021년에는 2월 3일 23시 58분 47초였습니다. 입춘일이 2월 3일에서 5일까지 매년 달라요. 절입시각이라는 것은 그 절기가 시작되는 시각을 말해요. 시각이 제각각인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때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24시간 체계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실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을 정하면 조금씩 달라져요. 2021년 1월 30일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가 12시 45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4일에는 12시 16분에 가장 태양이 높이 떠 있는 시각이 됩니다. 한 해 안에도 정오가 29분이나 차이 나는 것입니다. 사주명리는 인간이 실제로 태어난 시각을 따지므로 실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을 정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절입시각이 매년 바뀐다는 것과 사주명리를 볼 때는 입춘 절입시각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설날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양력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됩니다. 설날과 입춘이 겹치는 때는 1935년, 1943년, 1954년, 1992년, 2019년, 2038년입니다. 설날과 입춘이 겹친다면 새해의 시작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2021년은 설날이 2월 12일로 꽤 늦은 편이었습니다. 2020년에 윤 4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달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약속 시간을 따르다 보니 실제와 차이가 생긴 것을 보정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윤달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양력과 음력에서 말하는 윤달이 다릅니다. 양력에서의 윤달은 2월 29일이 있는 달을 의미합니다. 원래 양력에는 2월이 28일까지만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인 1년은 365.2422일입니다. 0.2422일이 4년이 모이면 1일이 되죠. 그래서 4년에 한 번 2월 29일을 둡니다. 양력으로 2월 29일이 있는 달은 쥐띠, 용띠, 원숭이띠에만 있게 됩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양력 2월 29일이 생일인 분은 4년에 한 번 정확한 생일이 오는 셈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윤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음력은 1년을 354일로 규정해 놓았어요.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입니다. 숫자로 홀수인 달인 1, 3, 5, 7, 9, 11월은 30일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로 짝수인 달인 2, 4, 6, 8, 10, 12월은 29일이 한 달입니다. 이것을 계산하여 1년의 날짜를 다 더해보면 354일로 우리가 사용하는 365일에서 11일이나 모자랍니다. 1년 365일을 채우기 위해 윤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음력으로 윤달이 있는 해는 13개월이 있게 됩니다. 2020년 같은 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윤달을 거저 생긴 달이라고 해서 불경스러운 일을 해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묘를 옮기거나 부모님의 수의를 맞추는 행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윤달이 들었을 때 파묘, 이장, 증축 등의 일이 많은 거예요. 년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 시선을 월과 24절기로 돌려봅시다. (2일) 음력 1월 인월 만물의 탄생. 인월에는 입춘과 우수라는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표를 보면 지장간이라는 항목에 무병갑이 있습니다. 이 지장간은 한자로는 지장간이라고 쓰며 지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천간이라는 뜻입니다. 1월을 의미하는 지지 인 속에 천간 무토, 병화, 간목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지인은 양목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천간들도 양목의 성질을 지녀야 맞을 듯합니다. 그런데 무병갑은 토, 화,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인월 한 달 동안 토, 화, 목의 성질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계절이나 기운이 칼로 자르듯이 정확한 경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날짜상으로 양력 3월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3월 내내 따사롭고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3월 초에는 2월의 찬 기운이 남아있고 그 후에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지만 그 속에도 조금씩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월에서도 그렇고 모든 달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기운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겠죠. 다시 슬라이드 표를 보겠습니다. 지장간 아래 적혀 있는 7716이라는 숫자는 이 지장간이 주관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월의 처음 7일간은 무토가, 그 다음 7일은 병화가, 마지막 16일간은 간목이 주관한다는 얘기이지요. 인, 신, 사, 해월을 보면 지장간에 모두 토기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달인 축, 이, 진, 술월의 토기운이 월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병화가 있는 것은 인월의 본래 기운인 목이 생하는 것이 화이기 때문이며, 간목이 16일이나 차지하는 것은 월의 지지인 인목이 천간으로는 간목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월초에는 앞달에서 이어진 토 기운이 있고 중순에는 중간 기운이 차지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본래 기운이 나오는 것을 천간으로 표현한 것이 지장간입니다. 아래 슬라이드는 한 달을 30일로 보고 지장간을 가지고 주관하는 날에 따라 칸을 나눈 것입니다. 확실히 간목이 주관하는 날이 길죠? 인신사해월은 여기 중기, 정기를 7일, 7일, 16일로 정해 놓았어요. 하지만 이 해당하는 날짜 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누가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실제로 명을 볼 때 큰 변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각 지지가 포함하고 있는 지장간은 꼭 외우셨으면 합니다. 인, 신, 사, 해월은 모두 3개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그 중 7일을 주관하는 병화는 인목이 다른 지지와 삼합을 하여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인목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 병화 덕에 이노술이 모여서 화국을 이루는 것이죠. 인월에 주로 일어나는 일은 새싹이 땅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봄나물이 나오거나 나무에 싹이 올라오는 것에 해당합니다. 물론 나무에 따라서는 더 늦게 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음력 2월 묘월, 왕성한 생명력. 음력 2월입니다. 묘월이며 양력으로 대략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이니 진짜 봄이라고 느끼는 계절입니다. 24절기로는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과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들어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이 잎이 나오기도 전에 봄꽃을 피웁니다. 지장간으로 간목이 10일, 을목이 20일을 주관합니다. 바로 전달인 인월에서 남은 간목의 기운이 월초까지 이어지고 그 후에 본래 기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싹이 터서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슬라이드는 한 달을 30일로 보고 지장간을 가지고 주관하는 날에 따라 칸을 나눈 것입니다. 자, 묘 6월의 지장간은 10일, 20일로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 묘월에는 을목이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력 3월 진월 꽃을 피울 준비. 음력 3월입니다. 3월은 진월이며 양력으로 4월 4일부터 5월 4일경입니다. 점차 따뜻해지죠. 식목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가까워집니다. 하늘이 맑다는 청명과 곡식에 비를 내려주는 고구라는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장간으로 을목이 9일, 개수가 3일, 무토가 18일을 차지합니다. 9일간의 을목 기운은 묘월의 본래 기운을 이어받은 것이고 진월의 토는 개수의 물기를 품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중간 기운은 개수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게 숨겨두었다고 해서 암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의 토인 무토가 나옵니다. 이것이 진월의 본래의 기운이 되겠지요. 슬라이드를 보면 한 달을 30일로 보고 지장간을 가지고 주관하는 날에 따라 칸을 나눈 것입니다. 진, 술, 축, 미월은 모두 3개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그중 3일을 주관하는 개수는 세력은 가장 약하지만 다른 지지와 삼합을 하여 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진토 속의 개수가 신자진 삼합의 수국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죠. 진월은 성장을 한 나무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진토를 성장을 돕는 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광절과 토왕절이라고 한 곳을 다시 보세요. 모광절이란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때라는 뜻입니다. 토왕절은 토의 기운이 세지는 때이겠지요. 절기를 보면 입춘부터 우수, 경칩, 춘분, 청명까지는 모광절이고 고구절기만 토왕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같은 봄인 것 같은데 끝부분만 토왕절이 되네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1년을 대략 360일로 가정하면 24절기는 각각 15일씩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절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끝 18일씩은 토의 계절이 됩니다. 한 계절을 다음 계절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략 4월 17일부터 토왕절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양력으로 4월 5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목기운이 왕성할 때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이 목이라면 쑥쑥 자라나는 성질이 있을 것이고 사주 안에 수기운이 있다면 물을 받아들여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4월 25일에 태어난 목일간이라면 토기운이 왕성한 때에 태어났으므로 일간 목은 토를 극하느라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진월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모광절인지 토왕절인지 꼭 살펴야 합니다. 목일간이 토왕절에 태어나면 재물을 향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재물을 취할 수가 없는데 일간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영업보다는 직장을 다니는 편이 좋아요. 사업이나 동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동하는 기운이 있어 활동적이며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좋아합니다. 희망찬 기운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은 1월부터 12월까지 달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년, 월, 일시 중에서 월과 관련됩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 강에서 24절기 여름 이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